안녕하세요. 날씨가 거의 4주째 열대야가 계속이 되는 엄청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거짓말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거짓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널리 퍼져 있어요. 우리가 거기 오염된 악취와 또 아주 오폐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거짓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기겠느냐? 우선 이제 무지로부터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각성하고 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선으로부터는 독선 위선으로부터는 거짓이 있죠. 내가 세계 최고야. 나에게는 건드리지 마. 내가 하는 얘기는 모두 오라. 뭐 교주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이거를 독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도그마라고 하죠. 도그마. 중세 때 성직자들이 내가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나는 재림 예수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예언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사악한 거죠. 사악하게. 아주 우리 이재명 아저씨처럼 엄청나게 사악한 거예요. 모든 거를. 자기의 모든 것을 덮고 오로지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일념이 엄청나게 사악한 거죠. 또 부정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영어에 제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정직이 가장 중요한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잖아요. 정직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정직을 위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시경이라는 데서 시라는 건 뭐냐? 사무사다. 사무사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시라는 건 순수하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려면 시라는 것은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와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국우파들이 이렇게 지금 35도가 넘는 그 아스팔트에서 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런 추위에서 7, 8년 동안 버티고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애국우파의 진정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서 나오나요? 아니면 대통령한테서 나오나요? 저는 진실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애국우파가 의존할 거는 오로지 진실과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뒤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진실의 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애국우파들이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역사상 거짓말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0년도에 천문학자가 갈릴레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죠. 그때는 교회에서 전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 도구마저 있죠. 독선인데. 근데 위대한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목성의 위성이 지금 79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위성을 발견했어요. 목성이 얼마나 먼데 그것도 약간의 망원경, 그때 망원경이라는 게 뭐 별거 있었겠어요. 아주 미약한 망원경을 가지고 위성을 4개를 발견했을 겁니다. 분명히 천체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돈다고 다 그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하고 뒷받침되고 또 케플러의 법칙,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한 학자나 뭐 사람들은 전부 파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이래로 갈릴레오는 일생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어떻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지구는 평평한 거로 믿었어요. 바다의 항해를 조금만 멀리하면 엄청난 폭포로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그런 도구만을 깨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근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계속하면은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으니까 인도가 나온다고 믿었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것을 서인도 제도라고 명명했어요. 인도긴 인도 같은데 오리지널 인도는 아닌 것 같고 서인도 제도라고 웨스트 인디즈라고 했어요. 거기 섬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저렇게 탄핵을 당한 거예요. 마녀 사냥, 성직자들이 어떤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악소문을 퍼뜨려서 그냥 죽일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화형에 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뭐 말도 못하고. 또 조선시대나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뭐 사람이 있으면 범죄자로 해가지고 포도대장을 시켜가지고 주리를 틀라 토설할 때까지 매우 처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변명이나 진리나 진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엄청난 거짓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선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것은 우리 우파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CO2, 이산화탄소가 전부 지구를 갖다 뜨겁게 만든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노벨상 과학자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전 세계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 전체 원소 중에 4.3%밖에 안 됩니다. 이 4.3%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고 지구 전체가 금방 뜨끈뜨끈해진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체적인 거는 태양의 영향, 대기에서의 그 구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가는 수증기, 이런 것들이 전부하고 질소, 산소, 여러 가지 원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 화석연료 때는 뭐 수력, 뭐 원자력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원자력을 또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거는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서 하는데 전부 실패로 돌아갔어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이거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에너지 생산의 2%도 안 돼요. 너무나 생산성도 낮아요. 우리나라의 태양은 도대체가 태양이 막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막에 미국의 그 네바다나 이런 데 있는 사막에 처음 하면은 태양광이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그것이 대체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7년인가 교토 의정서가 있어요. 그것도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데 거기에 서명을 안 했고, 또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뭐 대책으로 하는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파리스 어그리먼트에 또 탈퇴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혼자 결정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 또 공화당이 그렇지 않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도금하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유엔 기구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기업의 탄소 발생량을 강제로 줄이는 거예요. 너는 탄소 발생량이 1000이니까 금년에는 100을 줄여라. 강제로 부과하고 줄이지 않으면 돈을 내야 돼요. 강제 부담금을 해서 이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교류에 빠져나가서 우리는 2060년부터 하겠다 하는데 우리의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 2030년까지도 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더욱이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 중단이 되고 너무나 많은 국제적인 부담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화석연료가 석유나 가스가 앞으로 5천년 동안 더 생산할 양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때면 될수록 지구의 기후를 덥게 한다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생물 다양성으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이오 다이버시티, 지구상의 생물이 약 800만 종이 되는데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하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대 교수 있죠?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챔피언인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고, 윤석열 박사께서 만들어 원전 경제성을 조장을 해가지고 전부 근거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해안에 원전을 수백 기를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전을 죽이고, 그다음에 뭐 산자부 공무원이 뭐 원전 설계도로 해서 북한에 넘기느냐 마느니, 또 문재인이가 아마 김정은이 줬던 USB에는 원전 그 설계도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 역적들이 뭐 무수히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전 취식인데 이거 사기죄입니다. 형법이 사기죄예요. 무전 취식죄라는 건 없고 형법이 사기죄.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기망에 빠뜨리고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익을 뭐 취하건 안 취하건 간에. 그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요새 뭐 보면은 뭐 아빠 나 핸드폰이 액정이 뭐 깨져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된다고 거짓말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또 사이비 종교의 천국입니다. 사이비 종교. 통일교 문선명 아저씨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대가 없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선지자 예언자. 정광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정광훈 목사님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신천지의 뭐 이만희 교주도 뭐 통일교에서 수법을 30년 동안 있다가 자기가 나와서 그 수법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적이 되고, JNS 아시죠? 정명석이 뭐 구원파가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옛날에 또 신앙촌이라고 박태선 장로 있죠.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이비 종교의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집 바치고 재산 바치고 돈 바치고, 여자는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많은 거짓들이 행행한 가운데 우리 우파들이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애국 우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여러분도 동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정치가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요. 이 정치가 과학화가 돼야 되고 정치가 철학화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 철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과학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맨날 몇 시에. 그래야 로켓을 발사해서 달의 궤도에 진입하고 착륙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어떤 주장을 빼놓고 나머지 팩트에 관한 것은 전부 과학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최민희하고 정청래가 하는 그런 개 같은 수작들은 버려야 됩니다. 좀 팩트는 팩트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왜 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런 성찰이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애국우파 일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말고 보편적 진리같이, 제 카톡방에 뭐라고 되냐면,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굉장히 아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다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거짓을 품으면 저는 자유가 아니고 속박입니다. 사탄의 영에 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공화국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참다운 공화국이 되자는 말씀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말씀을 끝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바보 대통령이라고 막 우리가 비하해버리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는 그래도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이번 8.15 때 확실하게 선포를 해줬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자유통일 국민연합인데 2016년에 만들었는데, 이 자유통일 용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점점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통일의 핵심 세 가지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일치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 동포를 갖다 구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컨센서스를 국민 속에 확산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두 번째는 또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해서 그렇게 변화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한류, 외부 정보를 갖다 끊임없이 주면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백두 혈통 엉터리다. 남한에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 산다. 이런 거 할 때 자기들이 거짓 속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기회 있는 대로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8선 분단 모든 6.25 이게 다 국제적인 성격입니다. 소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다 엉켜가지고 서로 투쟁을 한 것인데 국제적인 연대가 강합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 그건 뭐죠? 저는 우선 6.25 때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왔던 16개국 참전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료나 병참으로 지원한 국가들이 64개, 65개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편에 서려고 하는 나머지 국가들을 이 중요한 것이고, 또 유엔사가 중요합니다.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자동 거의 개입을 하는 건데 최근에 독일도 유엔사에 가입했는데 그래서 한 17개국이 되는데 이거를 거의 2, 3세씩 정도로 확대해서 확실한 말만 국제연대가 아니라 확실한 우리 동지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유사 사태가 날 때 같이 북한을 평정을 하고 자유와 평화를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애국우파는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것이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